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이제까지 수학 공부를 해오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수학을 해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한번 가만히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베라고 하죠.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이 노베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이 노베 탈출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쉽지 않은 과목이긴 한데,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에는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가 있고 이 장거리 달리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공부 과목에도 이렇게 좀 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슷한 유형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라는 과목 같은 경우가 있다고 쳐요. 1학기 중간고사에는 고려시대 후기가 시험 범위야. 근데 나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망쳤어. 역사 과목을. 그런데 기말고사에는 조선 전기가 시험 범위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조선 전기를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물론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성 있는 부분들은 좀 아리송할 수 있겠지만 내가 확실히 조선시대 전기를 알면 가려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단 말이야. 즉, 이 단거리 달리기라는 것은 매회 시작이 스타트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1학기 중간고사에는 망쳐도 열심히 하면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의 과목들이 있어요. 이과 과목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 때 만약에 직권이야. 그래서 지각 변동, 뭐 지각 멘틀 뭐 이런 걸 배웠어. 근데 이럴 때는 나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가지고서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그 대기에 대한 거나 해양에 대한 거래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단원하고 크게 연관관계가 없거든. 이런 것들이 소위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에요. 일종의 단거리 달리기가 비슷해서 내가 첫 번째 단거리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어도 다음에 뛸 때는 스타트가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수학이에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단거리가 아니고 이 단거리를 여러 개를 붙여놓은 이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해요. 즉 마라톤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즉 연계성이 깊고 과거에 내가 어떤 시점 부분을 놓쳐버리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이 힘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위치를 볼게요. 지금 이제까지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뭐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중학생 중에서 고학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초등학생이 이 영상을 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수학 공부를 등한시 해왔어. 그런데 현재 내 위치는 여기야. 이 과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상당히 빨리 저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친구들은 계속 속도가 붙어서 점점 빨라지는 거고 나는 점점 느려지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과목보다도 수학 노베 탈출이 힘든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어느 부분이 나한테 빠져 있어. 어떤 건 알겠지만 어떤 거 모르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갈 수도 없어. 그리고 가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들어.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수학의 과목의 특성상 우리는 비교를 앞으로 이 빨리 가는 저 친구들을 상대로 나와 비교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노베 탈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첫째, 비교를 이 빨리 가는 이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나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과거의 나보다는 나아지던 방향 쪽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노베 탈출이 가능하고 이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인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예를 한번 선생님 들어볼게요. 자, 여기 방정식 문제가 하나 있어. 딱 봤더니 뭐 2차 방정식처럼 생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를 보는 즉시. 나는 분명히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은 돼. 내가 고등학생인데 뭐 중학교 때 배운 아주 기본 2차 방정식 못 풀겠어요? 뭐 인수분해를 위해서 풀든지 아니면은 근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나 분명히 2차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이걸 못 풀겠는 거야.
이거 왜 못 푸는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몰라서 못 푸는 걸까 이게. 자, 지금 여기 보면 뭔가 기호가 있어.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뭔가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앞에가 제곱돼 있어. 사실은 이 개념과 이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절대값의 개념하고 같다는 걸 알 겁니다. 즉 내가 저 문제를 못 푸는 거는 2차 방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저 절대값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 문제를 못 푸는 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절대값을 처리 못하면 이 문제 하나만 못 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놈은 이 방정식만 나오는 게 아니야. 부등식에도 나와. 함수식에도 나와. 즉 식이라고 생겨먹은 놈에는 저 절대값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 절대값 처리를 못하면 영원히 식에서 절대값이 나오는 문제들 처리를 못하니, 문제를 풀다가 내가 어떤 단원인데 내가 부등식 단원이 왔는데 내가 부등식을 몰라서 못 푸는 줄 알아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부등식을 처리할 줄 아는데 절대값을 처리를 못해서 부등식 문제를 못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자주 쓰이는 개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즉 자주 쓰이는 개념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과거 어딘가에 듬성듬성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이제까지 달려온 처음부터 스타트를 할 수는 없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거도 볼 수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지금처럼 이게 절대값 개념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한번 하고 가자고. 그래서 그걸 메꾸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게 한번 문제 나왔을 때 내가 모른다. 아, 내가 지금 2차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절대값을 못 풀어서 이 문제를 못 푸는구나 라고 하는 감이 들면, 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 아,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건 구간을 나누는 개념이구나. 따라서 이 구간을 쪼개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 그럼 구간을 쪼갤 때 어떻게 범위를 정하는 것인가, 이런 개념들을 꼼꼼하게 한번 배우고 가자는 거죠. 선생님을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 이렇게 지나갔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꼼꼼히 메워 나가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속도감이 조금씩 날 거라고. 물론 저 친구는 계속 빨리 달려나가잖아. 내가 맨 앞에 달려있는 1등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 마라톤에서. 지금 내가 막 5, 6등급 나오는데 내가 1등급 맞자고 수학 공부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내가 7, 8등급인데 뭐 3, 4등급 맞자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메꿔가다 보면 나의 속도가, 걸음걸이가 조금씩 빨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 1등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내 앞에 있는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제껴나갈 수가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급이 한 등급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미가 있고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처럼 단거리가 아니다. 즉 나는 지금 42.19km를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초반기에 너무 늦게 달리고 대충 달려서 속도가 늦어졌다. 근데 저 앞에 빨리 달려나가는 그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지금 과정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 과정을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 과거의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내용을 모르게 되는 부분들이 첨가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자고. 그래서 그 간격을 메꿔 나가면 나의 속도가 붙어지고 수학 노베 탈출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충분히 여러분들 수학의 등급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학에 베이스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수학 노베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참 힘든 과목이긴 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저 앞에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일정량의 물리적인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서 시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학의 등급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좀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학 노베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